이제 적분 들어간다. 적분 최대 많이 나와야 그리고 다음 일요일 날 숙제는 시험 때도 해야 되니까 새 책 주면서 앞에 극한 부분부터 내줄 거야. 적분도 내주긴 하겠지만,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올 때는 좀 개념 내용도 가지고 와야 돼. 조금씩 이제 마무리 시키면서 시험 때문에 들어갈 거야. 알겠지? 자, 적분입니다. 미분보다는 적분이 좀 더 쉬워요. 미분이 좀 어렵습니다. 자, 적분인데 처음에 부정적분부터 들어가고, 적분이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차이점은 나중에 정적분 할 때 얘기할게요. 부정적분은 뭐냐면, 항상 수학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이러잖아.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단 말이야.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미분에 대해서, 자, 반대로 가는 게 부정적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미분의 역연산이다. 거꾸로 가는 연산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fx. 이 녀석을 미분을 할 거야. 그럼 뭐가 나오지? 물어본다면 2x가 나올 거야. 얘를 도함수라고 우리가 불러줬던 거잖아.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뭘 미분하면 2x가 나올까? 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라고. 자, 반대로 가는 것은 우리가 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걸 적분이라고 얘기하고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생각해봐. 뭘 미분하면 2x가 나오지? 오직 x제곱뿐인가? 라고 한다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를 한 것을 미분해도 2x가 돼요. 그러면 뒤에 이걸 딱 보면 뒤에 어떤 숫자가 있더라도 x의 제곱 마이너스 1억이라는 숫자가 있더라도 미분하면 2x가 된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거야. 굉장히 무수히 많은 거야. 그치? 그래서 2x에 대해서 뭘 미분하면 2x가 되지를 반대로 찾아보니까 무수히 많아.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상수 때문이잖아.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이 상수들 때문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얘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써버리냐면 x의 제곱에 플러스 c라고 써버려요. c. 어떤 상수가 오든지 간에 이건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자, 이것 찾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의 이름을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데, 부정적분은 행위가 아니고요. 그냥 원래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적분해서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말이 좀 약간 복잡하지만 이 함수의 이름을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원시함수, 원함수, 원시함수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적분해라라는 얘기는 부정적분 구하십시오 또는 원함수를 구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는 C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C를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적분상수. 적분상수에는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미분하면 2x가 되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기호로 나타냅니다. 다음 인테그랄 이겠어요. 이건 뭐냐면요 s를 늘린 거야. 그 이유도 나중에 정적분할 때 얘기할게. 자, s를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자 2x, 자 2x를 써주시고 항상 수학에 대해서 식은 변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f라는 함수인데 x에 대한 식이에요. 또는 f라는 함수인데 y에 대한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수가 주어지거든. 시그마도 마찬가지잖아. 더하는 건데 변수가 k 있는 것을 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보여주거든. 그래서 이 적분도 변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dx라는 말이 나와요. 얘가 바로 적분에 대한 변수가 되는 거야. 즉 x에 대한 함수를 적분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름이 중요하잖아. 이름을 안 쓸 거니까
피적분 함수라고 써요. 이런 말 안 씁니다. 피적분 함수라고 쓰고요. 얘를 읽어줄 때는 뭐 인티그랄, 인테그랄 어떻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티그랄 EX, DX 이렇게 읽어줄 거야. 얘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뭘 미분하면 EX가 되지? 그 원시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X의 제곱에 플러스 C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적분이 무엇인지? 적분은 일단 미분의 연산입니다. 미분을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적분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러면은 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분과의 관계성이야. 미분을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적분에서 중요한 건 미분이거든요. 잘 봐요. 자, 그리고 이 말 안 했구나. 적분할 때 언제나 생각한다. 적분할 때 언제나 적분 상수가 무조건 생겨나야 돼요. 알겠어?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미분과 관계. 미분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다예요. 일단 이게 다예요. 비꼬고 하겠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자, fx라는 어떤 식을 적분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해버릴 거야.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적분은 뭐라고?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거야. 다시 미분을 해버렸잖아. 자, 여기서 미분이고 이게 적분이라면 잘 봐요. 세모에서 적분을 하는 거야. 이게 세모라고 진짜. 세모를 적분했어. 다시 미분해버렸어. 그럼 세모가 나온단 말이야. 자기 자신이 돼. 반대로 가고 그냥 함수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갔다가 반대로 오는 거야.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인티그랄 안에 fx가 있어가지고 적분 안에 fx가 있어가지고 얘를 밖으로 캐내고 싶어. 그럴 때에 이 식을 미분을 시켜버리면 fx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게 돼. 정말 허접한 문제들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dx, dx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4dx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적분하고 미분하니까 원상 복귀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fx라는 함수를 이게 미분 표시거든요. dx는 미분이라는 표현이야. 이것도 잠깐 얘기를 좀 해줄까? 미분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미분 기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f 프라임 x 이런 기호가 있고요. 또 하나가 y로 되겠다. y 프라임이라는 게 있고 dy dx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y 프라임은 독일제야. 독일제. 아니죠. 영국제예요. 영국. 그리고 dy dx가 독일제예요. 미분이 처음 나왔을 때 17세기에 두 사람이 동시에 미분을 발표했어. 한 사람은 뉴턴, 유명한 뉴턴. 또 한 사람은 라이프니츠. 근데 뉴턴은 물리학자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야. 그렇다면 물리학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운동량을 이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t 하나밖에 없어. 그 당시에 변수 오직 딱 하나야. 그렇다면 미분을 하는데 어차피 t로 미분을 할 거니까 미분결은 간단하게 딱 해버려. 근데 수학 때 그때 17세기 유행했던 수학이 다변수 함수라고 변수가 하나의 함수의 변수가 여러 개의 함수들을 연구하는 게 유행이었거든. 그렇다면 어떤 변수로 미분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자에 있는 건 내가 미분하고 싶은 함수 이름이 되고 분모에 있는 건 내가 미분해야 되는 변수 이름을 쓰는 거야. y라는 함수를 이게 y라는 함수거든. 이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즉 얘를 x로 미분하세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y 대신에 f 쓰기도 하고요. 이 y 자리에 당연히 fx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y 대신에 fx를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분에 대한 기호는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고 문과들은 이걸로 풀어요. 근데 이과들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게 돼요. 자, 하여튼 우리는 다 문과잖아요.
맞죠? 자, 그렇다면 f를 미분했다라는 얘기야. x로. 얘를 가지고 뭘 해버리냐면 다시 적분을 하고 싶어. x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미분하고 적분해도 적분하고 미분하면 원위치가 되잖아.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그럼 당연히 미분하고 적분해도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적분하면 뭐가 생겨요? 적분 상수가 생기잖아. 적분을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생겨나요. 여기는 기억나요? 여기서 적분 상수가 생겨나도 미분해버리면 숫자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fx가 된 거야. 이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미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지금 138쪽을 다 설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8쪽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예제 2개만 보세요. 그런 겁니다. 예제 2개 얼른 눈으로 보세요. 적분하고 미분하면 C가 없는데 그대로 나오는데 미분하고 적분을 하니까 C가 붙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개념 체크. 자,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이게 왜 나오지? 개념 체크. 자, 개념 체크 1번을 아직 하지 마시고요. 2번을 보십시오. 자, 2번 보시면 2번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자, 이런 표현에서 fx를 구하고 싶어요. fx. 그 말은 적분 안에 있는 fx를 바꾸는데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아까 뭐 하라고 했지? 적분 안에 fx 나오고 싶으면 적분을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미분해버린다고 했죠. 왼쪽 미분하고 오른쪽 미분하고. 그래버리면 왼쪽은 fx만 남고요. 오른쪽 미분한 게 남아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풀어버려. 2번, 3번. 자,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답이 그겠죠. 2번, 3번, 4번. 답은 체크 안 하겠습니다.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예요. 미분하면 돼. 성규 알겠어? 그냥 미분하면 되고, 그렇지. fx.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고요? 미분하면 x 빼기, 그렇지. 크게 답이야. 그런 식으로 미분하면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분부터 할래, 미분부터 할래 라는 얘기고요. 나중에 미분하게 되면 이 식이 답이 그대로 돼요. 그렇지, fx 그대로 되니까. 나중에 적분을 하게 되면 안에가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에 적분 상수가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넘어가요. 필수 예제를 풀어드립니다. 영적분이 쉬워서 가장 쉽습니다. 적분 자체가 쉽습니다. 어려운 건 미분이에요. 내일이 적분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들이 미분하고 적분을 같이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적분 자체는요 되게 쉽고 1번 문제 보시면 fx가 자 이걸 아까 했던 거죠. f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인티그랄 안에 있는 fx를 밖으로 꺼내야 되니까 미분을 하게 되죠. 미분하게 되면 fx는 6x-5가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f2 값을 구하십시오. 7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6x 제곱 플러스 ax-3dx는 bx의 세제곱 플러스 EX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한 등씩 주어졌어요. 왼쪽 오른쪽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인테그랄 보기 싫잖아요. 없애버리면 편해질 것 같아서 미분을 해버립니다. 미분을 해버리면 안에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오른쪽은 미분하니까 3b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c가 되고 한 등식이기 때문에 b는 2, a는 4, C는 3으로
좌변면이 같아져야겠죠. 겁나 쉽죠? 밑에 문제 후다닥다닥 풀어버리지. 됐냐? 시간 살려. 그렇지, 분할할 거. 오케이. 자, 다음입니다. 더 쉬운 문제. 적분하고 미분합니다. 안에 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할 말이 없네요. 너무 쉬웠어. 그치? 오케이. 미분하고 fx라는 함수가 미분하고 적분한데요. 안에 게 그대로 있는데 적분 상수 c가 무조건 생겨납니다. 적분을 나중에 하면. 2를 넣어주면 7이 된대요. 그렇다면 f의 2는 8 빼기 2 플러스 c가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c는 1이 되겠네요. 1 써주고 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뭐가 됩니까? 막 8 플러스 2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5입니다. 얼른 또 풀어버리자. 자, 가장 쉬운 개념. 샤프심도 가리기도 전에 끝나버렸어, 문제가. 자, 밑에 쭉 풀어봐요.
맞추는 것도 정말 빠르구만. 갑자기 소금을 마시고 채빈이 언제 나한테 마스크 잘 해줄까? 최소값이니까 2차 재승 시점 찾아야죠. 윤정수 같은지. 오케이, 잘한다. 자, 이제 계산, 성질, 구하는 방법. 우리 미분에서 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미분을 바로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것처럼 적분도 바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십시다. 일단 어떤 숫자의 dx야? 자, 뭐가 될까? 뭘 미분하면 숫자만 남을까? 반대로 쓰는 경우. 뭘 미분하면 숫자 k. 뭘 미분하면 2가 남지? EX. 그렇죠. 그래서 KX입니다. KX. 적분상수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단순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일단 어떤 숫자가 10에 곱해진 상태라면 이 x라는 변수와 관계가 없다면 k는 나중에 곱해도 되고 이건 미분과도 똑같습니다. 앞에 곱해진 숫자는 접근시키고 나중에 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x의 n제곱의 dx입니다. 뭘 미분하면 x의 n제곱이 될까요?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식은 n 플러스 1제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밖으로 나가. 근데 없잖아, 앞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n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바로 적분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지수 하나 커지고 역수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수 하나 커지고 역수로 나간다.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2dx 이렇게 있어. 그럼 뭐가 되겠어? 지수 하나 커지고 3 역수로 나간다. 3분의 1 x제곱 2 적분하면 2x 플러스 c. 이해가요? 이제 잡고 연습할 한 번 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dx 보자. 자, 얘는 저 하나 더해지고 역수로 나가요. 4분의 5로 나가는 겁니다. x의 4제곱. 그치? 하나 더해지고 역수로 나가요. 3으로 나가는 거예요. 3분의 4x의 세제곱. 이는 x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했던 게, 이거 말했던 건 k가, 이 3이 나중에 곱해진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 인티그랄 dx. 이거 가끔씩 참고진 문제에서 나와요. 이건 뭘까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그래요. 생략한 거예요. 이거 생략할 수 있잖아. 결국 뭘 미분하면 이게 되느냐? x가 되겠죠. 그럼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t로 적분하겠대요. t가 적분 변수입니다. t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야. 그럼 x는 뭐가 되버리냐면 숫자가 되나요? 2처럼
2와 같은 숫자, 뭐 1, 2, 3 이런 숫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해 가요? 얘를 t로 미분하면 x만 남잖아. x를 숫자처럼 취급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는 변수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네 번째 보십시다. 만약에 인티그랄 x의 제곱 2x 플러스 1 dx 플러스 인티그랄 x dx가 있다고 치자. 오케이? 잘 봐요. 여기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x고 플러스 c예요. 근데 적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적분 산수가 두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C1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더하기 2분의 1 x의 제곱이고 여기도 적분 산수가 나올 거니까 C2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정리하면 2분의 3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C1 플러스 C2인데 C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 모든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적분 상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모든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두 개가 왜 필요하겠어? 하나로 모아도 된다는 얘기야. 하나로 모아도 돼. 어차피 C는 모든 숫자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C가 있어. 뭐가 되버리겠어? C라고 하는 거야. 왜 C는 모든 숫자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적분 상수는 모든 숫자를 하나로 그냥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숫자를 다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떤 개념이 나와 있는지 다 해버렸나? 그리고 더하기 142쪽에 2번 보시면 가운데 노란색 더하기 빼기가 따로따로 찢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그거 써보고 있어요, 지금. 적분 이해하고, 적분 이해하고, 적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각각 적분을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 말 하기도 하겠지만, 적분은요,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시그마하고 비슷해요, 시그마. 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요. 시그마도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분리가 되거든요. 나중에 또 이해할 거야. 기억나니? 언제 다른 단원 할 때 시그마 할 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3쪽에 빠르게 개념 체크 연습을 해보자.
지금 이유 뭐냐? 3x니까 미분의 3 드는 건 뭐야? 3x 왜 3을 무시해? 너 미분을 헷갈렸구나. 미분하고 적분을 같이 썼다. 앞에 건 적분하고 뒤에 건 미분을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적분할 때는 미분과 연계된 문제들을 좀 잘 풀어야 돼요. 자, 필수예제 3번 가시는데요. 3번 보자고. 인테그랄, 공식은 안 가르쳐줬구나. 이 교과서에 공식 하나 있는데, 일단 그걸 써놓고 알려주자. 그리고 접근할 때는, 곱에 대한 접근법 이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이과생들만 배워요. 자, 이과가 되면 모든 걸 다 배웁니다. 겁나 어려워요. 자, 한 가지 안 해준 게 뭐냐면 교과서에 어치게 오기 때문에 적어두세요. 어떤 거냐?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줬구나. 높이탈 정리 얘기하면서. 네, 일단 적분입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 공식이 교과서에 없지만 다들 알려줍니다. 이걸 알면 편하기 때문에. 원래 얘를 적분하려면 얘를 n제곱 시키고 나서, 전개시키고 나서 적분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대로 그냥 적분해버리고 싶은 거야. 자, 그럴 때에 우리 합성함수 미분할 때도 이 덩어리를 그냥 x라고 보고 미분을 했거든.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야. 얘를 x라고 보고 적분하는 거야. 그래버리면 n 플러스 1분의 2에 fx에 n 플러스 1제곱이 돼요. 오케이? 잠깐만요. 미안하다. 너의 포스트잇을 버려야겠다. 미분하고 헷갈렸어요. 적분해서 없어, 이 공식. 나중에 이과도만 배워요. 이과도만. 그거 알려주면 안 됩니다. 자, 미분하고 헷갈렸어요. 자, 이게 나중에 이과도 배우는 거고요. 못 봅니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자, 괴랄 알려주겠다. 자, 먼저 계약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곱에 대한 적분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전개시켜야 돼요. 완전 귀찮지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진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 dx 미쳐버리겠네. 3x2에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3x에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한 다음에 적분해야 돼요. 오케이? 잠깐만. 적분하고 1차에 대해서는 가능하겠고, 일단 말해줄게요. 1차에 대해서는 가능하겠다. 자, 봐봐. 일단 이렇게 봐봐요. 자, 이 상태에서 적분하면 4분의 3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뭔지 알겠죠? 자, 우리가 적분할 때 1차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1차에 대해서는. 그 이상은 안 되지만 1차에 대한 적분은 가능해요. 자, 일단 얘를 x라고 보고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제곱이 있겠지. 근데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얘를 미분해봐. 뭐가 되는지. 밖으로 나가고 없어지고 n제곱까지 맞아. 그런데 덩어리의 거듭제곱을 미분할 땐 안에 거 미분한 걸 곱해야 되거든, 뒤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걔가 없어져야 돼. 이건 미분하고 나오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a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3x 플러스 2의 제곱 dx를 적분하세요라고 하면 얘를 x처럼 보고 적분을 해요. 3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는 거가 없어져야 되니까 다시 3분의 1로 곱해줘야 된다. 알겠지? 여기 이건 쓸 수 있어요. 가로 안이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더 커져.
써버리면 못해요. 전개식이야. 이렇게 지금 여기 세워놓죠. 전개식. 곱하기의 목표에 대해서는 적분법이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문과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겁니다. 적분 변수가 t예요. t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것들은 상수, 그냥 숫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숫자다. 오케이? 그렇다면 x제곱이라는 숫자를 t로 적분하면 x제곱 t가 돼요. 이해가요? 이걸 t로 미분해버리면 x제곱만 남잖아. 그치? 그럼 얘가 변수니까 t가 변수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 2t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돼. t의 제곱, 이게 1제곱이 하나 커져서 2분의 1로 나가고 x는 숫자니까 그대로 있고 t가 제곱이 됩니다. 알겠지? t만 변수야. 자,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 접근 못합니다. 문과도 못하지. 이것도 이과도 다. 하여튼간 접근 못하니까 뭘 해야 되느냐? 따분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 공식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겠지? 그치? 세제곱 빼기 세제곱 y 빼기 1. 자, 그렇다면 y를 접근하면 됩니다. y를 변수로 보고 y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분수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로 모아서 약분을 시켜야 돼요. 인테그랄은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모으거나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로 모아서 통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버리면 약분이 가능하게 되고 x-2가 있으니까 2분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분수는 못하니까 모아야 돼요. 자, 밑에 문제들 연습을 해보자고. 어이씨,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자, 여기까지 오실게요. 더함수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더함수가 주어지면 적분해서 원래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적분해버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c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눌러주면 2가 된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누르기 2이기 때문에 c가 2가 되어서 f의 2는 8 더하기 4 더하기 2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더함수를 알면 무조건 원래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x, fx의 점 x, fx라고 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모든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2x-5니까 결국에는 더함수 주어진 거예요. 더함수가 바로 모든 x에 대해서 접선 기울기 미분 계수를 구하기 위한 식이잖아. 그럼 더함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적분해서 원래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래 함수가 1,3을 지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일러주면 3이 돼야 되니까 c는 마사사 7이 되어서 fx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알면 이제 무조건 fx 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문제 풀고 치십시다.
오케이.